반갑습니다. 오늘의 소식통 또 이제 새벽에 또 아시아권이 자는 시간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어요. 근데 예전과는 다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일론 머스크가 페페부터 밀레이드부터 시작을 해서 크립토 관련된 것들을 간접적으로 언급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 실제로 반응들이 오긴 왔습니다. 오긴 왔는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뭐 패소한 것도 있고 거의 일론 머스크가 승소 쪽으로 기울어져 있긴 한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이제 대법원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 트위터에다가 도지만 거의 3, 4개월 동안 도지 언급을 한 몇십 번을 이상을 했다. 물론 그때는 대불장이긴 했지만 그거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로 이제 사실 그걸로 소송하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해?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먹을 기회들을 다 줬는데 그러니까 뒤늦게 좀 억지 땡깡 부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도지코인 거의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해서 10원에서 950원까지 990원까지 갔었는데 결국에는 자산 시장에 폭락이 오겠죠 언젠가는. 하락장 오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긴다? 일론 머스크가 먼저 내세워가지고 이거 올랐다. 근데 좀 웃겨요. 그것도 웃긴 게 결국에 전에 먹을 기회를 줬는데 먹을 기회를 줬음에도 당연히 패소하겠죠. 일론 머스크가 승소하겠죠 당연히. 뭐 언급한 거 자체가 그 충분히 영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어서 뭔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크립토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롭고 본인들의 생각을.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렇게 따지면 마이클 셀러부터 먼저 그 관련된 이제 규제 선상에 올라야 되지 않을까. 뭐 비트코인 계속 이제 비트코인은 뭐다. 근데 이게 워낙 좀 이제 빈도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크립토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문화는 없거든요. 근데 크립토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유로워요, 뭔가. 사실 이제 중앙화 거래소는 탈중앙화 거래소들보다는 뭔가 좀 자유롭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크립토 자체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뭔가 좀 이제 자발적으로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그록이라는 코인을 언급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록 아바타로 그록이라고 써져 있으면서 이게 바이 앤 셀 버튼으로 대놓고 표시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바이 버튼이면 예를 들어서 초록 색깔을 심어 놨을 수도 있고 셀 버튼이면 빨간색을 심어 놨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대놓고 바이 앤 셀에 대한 표시는 안 해두고 버튼 하나 누르기 직전으로 표시를 해두고 거기다가 가운데에다가 그록이라고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록. 자, 그록이라는 것 자체가 챗 GPT처럼 그 트위터 X에서 그 출시한 챗 GPT와 비슷한 AI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록이라는 이 대표 아바타를 좀 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트롤베이스 관련된 이거 언급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록 또한 똑같이 그렇게 가게 해줄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장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CX장 죽기 직전이죠. 대폭락하기 직전입니다. 그냥 시장이 끝났다라고 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그 중에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 그록이라는 코인 자체가 예전에도 한번 논란이 있긴 했거든요. 팀에서 뭐 이제 물량들을 팔 것이다 뭐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소각을 하기도 했고 근데 특이한 건 그록이 일단 시가총액이 꽤나 좀 높아 보입니다. 비교적 막 몇백억 단위가 아니고 근데 거래량은 꽤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집중해야 될 게 주목해야 될 게 게이트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이트가 어떻게 보면 과거 2021년 뭐 솔라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동성 버블장을 이끌었던 그 중에 거래소 중에 하나였던 FTX 거래소와 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FTX 같은 경우에는 미국계 거래소지만 게이트는 중국계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과거 FTX 포지션을
그대로 게이트에서 할 수도 있다. 물론 MEXC도 있긴 한데 게이트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계 세력들이 여기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당연히 게이트에만 있는 코인 중에서 만약에 급등하는 코인들이 있으면 뭔가 좀 이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로코인이 바이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데는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게이트에서 거래량이 높게 유지가 되면서 여기서 출발했던 코인 중에 민코인이 엄청 크게 급등을 한다? 게이트 거래소 자체 이제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초창기 그것들을 찾으려면. 물론 극초창기에는 프리세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덱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게이트 거래소가 왜 세력들이 띄워주고 있는 건지 합리적으로 좀 의심을 해보자면 지금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데이터가 좀 많은데 일단은 게이트가 준비금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걸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만 해도 2조였거든요. 총 자산이. 근데 물론 게이트 토큰까지도 이걸 거래소 토큰까지 반영을 한 것도 있겠지만 비트코인과 테더랑 이더리움 비율 막 이런 여러 가지 좀 메인급 알트코인들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5조에서 6조 가까이 되는데 이게 아마 바이비트는 더 높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비트 다음으로 쿠코인 다음으로 이제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 바이비트도 그래도 14조 가까이가 되죠. 자, 그러면 쿠코인은 어떻게 되냐면 쿠코인도 6조. 쿠코인이랑 좀 비슷해요. 게이트랑 쿠코인이랑. 그리고 쿠코인은 특히나 이제 거래소 토큰을 좀 제외를 하고 테더랑 BTC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쿠코인이랑 게이트랑 자본금이 6조 가까이 되면서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후오비 있죠. 중국의 한때 좀 3대 거래소였던 후오비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비트코인 비율이 좀 높긴 한데 좀 합성 자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테더, 비트코인 그게 아니고 트론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트론을 마치 뭐 담보대출한 것처럼 트론 약간 좀 거품 가격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좀 비율이 비트코인, 이더, 테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많은 게 아니고 HTX는 최근에 또 이제 상장을 했던 코인인데 이거 자체가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데 15%나 이제 차지를 하면서 거의 15%면 얼마죠? 거의 몇천억 가까이 몇천억 가까이 그 준비금이 이게 펌핑이 부풀려진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테더나 이런 비율들이 아니고 합성 자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거 대비를 해보면 당연히 게이트가 당연히 준비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탄탄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트래블러도 최근에도 그 한국 쪽에서 좀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썸인가? 트래블러이 좀 승인돼가지고 이제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게이트 토큰을 제외를 하고서는 메인급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 뭐 시바이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6조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는 끝났다. 준비금이나 이런 것들 좀 탄탄해요. 거래량도 스팟도 이게 뭐 자전거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도 않고. 자, 그러면 게이트를 많이들 사용들 하게끔 하려면 지금 말씀드리는 그룹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코인들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주목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게이트를 먼저 찾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록의 사례로 말씀드리면 그록을 딱 이제 그록이 갑자기 엄청 펌핑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요. 그록 코인이. 알고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대요. 시장에서 좀 이제 정보를 전달받는 데는 속도가 다 똑같지는 않죠. 찾아보는 사람이 가장 빠를 것이고 아니면 뒤늦게 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전달받으신 분들이 아니면 예를 들어 그록 코인이 몇 시간 만에 7,000%, 뭐 몇백 프로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거 보고서 뭐 한국에서는 코인니지나 이런 데서도 언급들을 한 번씩 하죠. 코인들이 갑자기 단기간에 급등하면. 자, 그 중에서 만약에 그록 코인이 크게 펌핑이 됐다. 그러면 가장 먼저 크립토를 오래 했던 사람들을 쳐보는 게 코인 개코나 코인 마켓캡에 그록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록 코인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단 거래량부터 체크를 하고 거래량 체크를 하고서 여기는 어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나라고 보면서 거래량은 먼저 가장 많은 거래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점유율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신뢰도를 이렇게 초록 색깔로 있던 거래소들만 먼저 체크를 합니다. 신뢰도를 왜 체크를 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거래량들이 이게 뭐 확정적인 제가 이제 분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로우라든지 모더레이터 레이트라든지 이런 비율들이 있으면 자전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코인 마켓캡에서 이렇게 좀 이제 신뢰도를 이제 판단을 해둔 거예요. 근데 이게 높은 상태로 이제 초록 색깔로 나타나 있는 거래소들은 자전거래가 없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닌데 코인 마켓캡에서 정해준 비율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래량과 그리고 이제 신뢰도가 있는 자전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량으로 표시가 되는 거래소 중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을 차지하는 거래소를 눈여겨볼 텐데 지금 이것처럼 게이트가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있죠. 근데 그로코인이 만약에 앞으로 정말 미친 펌핑을 만들어서 게이트 거래소를 띄워준다면 게이트 거래소에 많이들 유입되게끔 하는 그런 전략적인 코인이라고 한다면 CX장은 더더욱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내 거래소에 이게 상장된 건 아니니까. 그리고 게이트가 빗썸이랑 문이 열렸을 겁니다. 빗썸이랑 아마 최근으로 알고 있거든요. 게이트 트래블룰이 돼가지고 네 트래블룰이 돼서 빗썸 게이트 트래블룰 공교롭게도 트래블룰이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빗썸에서 출금들을 할 때 게이트로 바로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게이트 거래소가 3월달이죠. 3월달. 자 여기서 이제 트래블룰 솔루션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업비트는 제외입니다. 근데 이제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바로 게이트로 출금을 할 수가 있다. 뭔가 한국인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유연하게 좀 트래블룰이 됐다 보니까 게이트나 이런 데들 이동하기가 되게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3월 달에 승인이 됐으니까. 자, 근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모르는 게 그로코인이 만약에 펌핑이 나온다면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가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이 가면 갈수록 민코인들과 완전히 이제 독립을 시켜버리는 거죠. 메인 알트 코인들과 CX장은 이미 지금 이제 죽어가는 것들은 전부터 시작이 됐고 거래량들 메말라가는 것들 보이실 겁니다. 느끼실 겁니다. 느낄 수밖에 없죠. 거래량 메말라가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코인들을 올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김프도 다 빠졌죠. 거의 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엊그제 좀 끝났습니다. 엊그제 물량들 최종 물량은 밝히진 않았는데 2차 솔라나 물량들 남은 물량들 경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 오피셜들이 나오기만은 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어쨌든 국내장은 끝났다. 국내장은 끝났는데 여기서도 과연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편승한 사람들은 만회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마치 2018년 그때 가두리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메타라는 게 사실 하락장일 때 그런 메타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거든요. 저는 근데 올해 보고 있는 건 밈이라고 봅니다. 밈코인.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디지털 지갑들을 사용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낼 것이고 디지털 지갑 속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디지털 화폐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디지털 화폐. 저희의 일상에 이제 종이 화폐가 아니고 디지털 화폐를 쓸 겁니다. 디지털 원화, 디지털 달러 등등.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들을 어디에다가 보관하겠습니까? 종이 화폐로 보관합니까? 뭐 상품권처럼 교환하겠어요? 당연히 디지털 지갑에다가 디지털 화폐를 보관을 하겠죠. 내 돈을 디지털 화폐를 디지털 지갑에 보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이게 온체인상의 장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적이 된다. 우리의 돈들을 얼마 가지고 있는데 볼 수 있다. 그거 막을 거였으면 지금 핸드폰도 쓰시면 안 돼요. TV도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윈도우도 쓰면 안 돼요. 그들이 이끌고 있는 것들을 부정할 거면 쓰면 안 돼요. 그냥 산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어쨌든 트렌드에 편승해야겠죠. 자 그러면 디지털 지갑들을 갑자기 막 쓰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하게끔 만들 거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소수만 좀 움직이고 있어요. 해외 트렌드가 일단
크게 주목을 받았더라면 솔라나에서만 주목을 받았으니까 좀 이제 정보들이 빠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이제 민코인 흔히들 이제 변태라고들 제가 표현할게요. 민코인 변태. 아직 이더리움 메인장이 시작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소수 이제 정예 멤버처럼 이제 조금씩만 이렇게들 움직였는데 아마 전 세계 트렌드로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김치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김치장, 김치 코인들이라고들 붙이는 것처럼 그렇다고 김치 민코인까진 모르겠는데 국내에서도 뭔가 좀 이제 민코인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슈가 좀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주목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지갑들을 사용들을 하지 않을까? 한 번씩 디지털 지갑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된다?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지갑. 어떻게 보면 디지털 지갑 자체를 디지털 아이디, 저희의 신분증이 또 디지털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지갑 안에 디지털 아이디 안에 디지털 지갑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례가 게이트 거래소에서 인위적인 민코인들이 펌핑이 된다면 하나씩 빌드업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그게 그러기 될지는 저도 모르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모르고 엘리트 클럽원들도 모르고 그들만 알겠지만요. 어쨌든 오늘 언급을 했다는 거 지금 이제 막 퍼지고 있고 조회수가 1200만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좀 예전이랑은 좀 이제 몸을 사리는 게 그록 가즈아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사진만 그냥 하나 올려요. 이게 시그널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냥 단순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올린 건지 자연스럽게 이 게시글 댓글에도 그록들이 당연히 언급이 되어 있겠죠. 저는 트위터의 대다수가 트위터는요 소통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들 생각들을 표현을 하는 그냥 댓글들도 사실 저는 대다수가 그냥 본인들 의견들을 얘기를 하는 저는 이게 다 AI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는 뭐 AI 같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트위터는 유독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마치 뭐 AI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사실 그거거든요. 그냥 트위터에다가 이제 본인들의 의견들을 좀 표출을 하는 거지. 이게 막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대비해가지고 스페이스 X라고 그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곳 그곳에서는 서로 막 이제 토론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댓글들 보니까 당연히 좀 이제 그록이랑 뭐 이런 것도 좀 언급이 되어 있고 크립토 뉴스 어쨌든 대놓고 얘기를 안 하는 게 뭔가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숨겨진 히든 카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올린 건지 일론 머스크가 그 중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게이트 거래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거. 일단 앞으로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을 당장 내일이 아니고 2024년에 게이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스노우볼이 굴러갈 것인지 특히나 민코인 시장에서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